네, 현재 양시장 지수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강한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챙겨보시죠.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sek터 흐름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8만전자 또 한 번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는 또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어디까지 더 질주를 하는 걸까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나머지 종목들 일부가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3% 넘게 올라가고요. 삼성 SDI가 2% 이상 올라가고 나머지 쪽은 또 등락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1%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제 상당히 강했던 바이오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테오젠이 블록딜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9% 이상 밀리기도 했죠. 오늘 일단 바이오주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엔터 쪽이 될 것 같아요. 게임 크래프톤도 그렇고 엔터 쪽에서 하이브, SM, JYP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바닥을 또 벗어난 것인지 오늘 긍정적인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궁금한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이 섹터입니다. 그동안 워낙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낙폭이 과대했던 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호텔이나 면세, 카지노가 어제부터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저점에서 벗어나는 구간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유커가 많이 국내 쪽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사에 그렇게 나왔네요. 네. 제주도가 바글바글. 맞아요. 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크루즈죠. 맞아요. 크루즈가 오랜만에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커들이 다시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가장 센 종목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참 많이 고생했었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그중에서 또 최근에 들어서 이 카지노 업체들은 또 주가가 우상향을 살짝 뛰기 시작했고 그런 변화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겨울 끝났습니다. 그러면 봄은 여행의 계절이죠. 앵커님도 어디 가십니까?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다니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뭐 해외여행 계획은 없지만 국내를 또 벚꽃 보러 가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마저 가시니까 네. 이제 또 여행의 계절이 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성수기를 앞두고 나오는 변화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지하철 타면은 외국인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배낭 메시고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슬슬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또 좋겠지만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때 영종도의 인스파이어인가요? 네. 또 새로 미국 생겼죠, 최근에. 예, 그게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막 또 부분 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랬었을 때 그걸 보러 갔다가 결국은 파라다이스 가는 이런 현상. 네, 그럴 것도 생각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또 장충동에 새롭게 또 들어가는 또 호텔 단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네, 네. 그냥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요즘엔 올리브영가도 그 텍스 리펀 맞아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대각이 좋을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뭐 제주도에 들어오는 또 중국인 관광객도 많고요. 저도 주말에 부산을 갔다가 서울을 다시 오는데 KTX 앞뒤 양옆이 모두 다 중국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갔다 온 건지 중국을 갔다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집에 다녀오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런 쪽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에서 볼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 리펀 관련한 종목으로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터주 보도록 할게요. 또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K-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엔터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쉬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장에서 SM이 10%가 넘게 올라갔고요. 오늘 하이브 8% 이상 올라가고 JYP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갑니다. 엔터주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건가요?
일단 많이 소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해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앨범 안 팔린다. 이것 네. 때문에 아마 실적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내보냈는데 이런 지표는 확인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5월달, 6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공구라고 그러죠. 앨범 네. 판매가 쫙 빠져서 거의 안 팔리다가 11월 달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해서 지난번 흐름들까지 회복한 지표가 나오는데도 이쪽은 여전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하이브 쪽의 유니버셜 뮤직과 이제 협업하는 관계들, 게다가 또 홍보도 다 했는데 뉴진스 동생들이 나왔죠. 아일리시라고. 네. 예,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미모가 동급이시다 보니까 아시는 세상에. 네. 큰일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데뷔하자마자 바로 또 빌보드 순위 들어가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쪽을 소외시켰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가장 챙겨야 될 쪽은 하이브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SM이나 YG 같은 경우도 SM은 실적 대비 저평가 흐름을 뚜렷하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JYP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춰야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물론 이제 3일째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텐데 추세에 대한 복귀가 강하게 이어지는지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엔터 쪽도 이제 업황부터 해서 이렇게 앨범 판매량 등등 지표 챙겨볼 게 많습니다. 일단 이 추세가 또 이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양 ENG 가지고 오셨어요.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IT 투톱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비롯한 장비주까지 이쪽 섹터에는 개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가 미국의 테일러 공장을 짓는다. 여기에 따른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종목이 한양 ENG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초고순도 특수 설비 엔지니어링 네. 가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공장을 먼저 짓게 되면 거기서 이제 라인을 깔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미국 정부가 돈 더 줄게 좀 넉넉하게 지어라고 하게 되면 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다가 이번에 또 SK하이닉스가 미국 간다면서요. 네, 인디애나주 미국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공장들 막 지어 갈 텐데 거기서 이제 특수한 그리고 또 설비들은 미국 회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은 그냥 터 닦고 기초 공사하고 나머지 중요한 설비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우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국 진출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후광을 같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한양 ENG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나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수혜 기대감도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원전과 우주항공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쪽 섹터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네,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네. 엔지니어링 업체구나. 네. 이게 아니죠.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 설비 관련된 쪽에서도 인정받고 강점이 있는데 원자력 폐수 처리 설비 쪽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 쪽에서 뭐 원전이 신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또 추가 매출의 기회가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우주항공 쪽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리온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옆에 한양 ENG가 써 있을 마크까지 있을 네. 정도로 예, 우주항공 관련된 특수 설비 쪽 계속 또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우주항공 다 연결될 수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아지겠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양 ENG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원전 관련해서도 원자력 폐수 처리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주가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네, 예전에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했던 KC텍이 그랬습니다. 네. 참 실적은 괜찮은데 저런 주가 언제 가나라고 했는데 모멘텀만 맞기 시작하게 되면 쭉 하고 달리기 시작하죠. 비슷한 한양 ENG도 그런 관점이 높겠다라고 보는데
시총은 3천억대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 3,300억대 정도 되는데 작년 실적하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벌써 작년에 나왔던 숫자가 850억 나왔습니다. 좀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닌가요? 네. PR로 따지게 되면 수익 대비해서 4배. 좀 그러네요. PBR은 0.5배.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네요. 봐야 될 이런 회사가 아닐까. 중소형 네.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꼽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회사가 자사주 4.87%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이왕 자사주 매입해서 소화까지 해 주십시오. 주주들을 위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저평가는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좀 풀어주세요. 네,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사다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레벨업 됐는데 그만큼 외국들의 시각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시도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 22,000원대, 그러니까 24,000원대가 작년에 8월 달에 뭐 테마주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22,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약간 어떤 실적 베이스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버릴 거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양 ENG 최근에도 주가 잘 올라왔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백산입니다. 재조명을 받고 있는 주주 친화 정책. 최근에 또 이런 주주 환원책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크고 그 관련된 종목들 잘 갔었거든요. 백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합성 피혁의 강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옷이나 뭐 스포츠 제품이나 자동차 쪽이나 여러 가죽이 들어가는 쪽에 다 쓰일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제가 중소형주 쪽에서 네. 저평가인 종목,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들어갔었을 때 효과적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네. 성공한 게 에코마케팅 맞아요. 같은 케이스죠.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죄송합니다. 백사는 합성 피혁 관련된 네.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스포츠 쪽에 들어가는 신발 그리고 또 차량 내장재, 전자제품 케이스도 요즘 보면은 약간 가죽 비슷하게 뒤에 잡혀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쪽에서 합성 피혁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나이키 주가를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맞아요. 예, 거의 연중 저가로 내려와 있고 뭐 아디다스, 리복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것도 약간 중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어차피 또 비수기고 성수기 때 돌아오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츠 신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서 회복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고객사가 계속 늘어났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겠다라는 쪽들이 실적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들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봄 되니까 따뜻해지면 나가서 좀 걸어야 되거든요. 등산도 해야 되고 신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일단은 회복세 좀 나타낼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차량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 차 안에도 정말 많은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급 차라면 이거 뭐 버팔로 물소 가죽으로 이렇게 뻘겋게 만든 이런 거요? 네.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그거면 뭐 저 비싼 뭐 1억 넘어가는 차들이겠죠. 네. 근데 현대차도 네. 이제 합성 피혁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나 이렇게 고급화된 쪽에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내장재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고 현대차 그룹에 약한 30개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2분기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증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포인트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타이틀에서 확인했던 주주 환원입니다. 이쪽의 진심이라고요? 네, 지금 올해도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위한 목적으로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수는 51만 5천 주. 꽤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호가상에서 뭐 2만 주, 3만 주 정도가 밑에 돼 있고 그게 이제 위로 사기 시작하는 변화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살 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달까지는 적어도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게다가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시총이 2,600억대가 조금 한 2,700억대 정도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530억, 500억대 나왔게 되면은 저평가죠. 네, 그런 네. 쪽에서 시총 대비해서 저평가 흐름들 뚜렷한 모습들이 또 주가를 견인할 모습들이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올해도 6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적 변화와 함께 주가 탄력들은 더 계속 가세되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보셨던 한양 ENG와 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네, 일단 지난번 고점대가 13,200원대가 2022년도에 있었는데 그 정도보다 지금은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는 가격대 한 15,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900원으로 백산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